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요. 중간 부분을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 이정주 기자가 취재했다는 한강버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그 잠실 선착장 인근 100m 부근, 저는 그래서 100m 부근이라고 해서 100m 뭐 눈에 보이겠거나 그런데 강물 위에서 100m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한강버스 102호가 바닥에 배가 걸려가지고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저녁 8시 25분이니까 어두워진 이후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고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 한강버스인데 운항 멈췄다가 재운항한 지 보름 만에 그랬고요. 이때 타고 있었던 승객은 82명, 82명이 약 40분 정도 배에서 대기하다가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걸려있던 배가 선착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배가 가서 이 승객들만 데리고 나온 거죠. 그 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강버스는. 왜냐? 인양을 해올 배가 없어서. 그렇죠. 야, 이게 사고도 사고인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 발표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상 항로에서 접촉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해서 수심이 낮은 구간에서 배가 걸렸다. 참. GPS 기술이 요즘 얼마나 뛰어나고 그리고 배를 운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에서의 GPS는 거의 눈이거든요. 사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날씨 어두워진 이후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GPS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걸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계속하고 있고 재운항을 끝끝내 고집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일단은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이제 처음에 민주당 시의회에서도 뭐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안전 문제나 예. 뭐 이게 지금 외주를 줬는데 업체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고 그게 맞니 안 맞니 뭐 또는 일설에는 오세훈의 뒷배가 누가 이걸 맡아서 돈을 지금 커미션을 먹으려고 한다 별별 설이 다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봤는데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사고가 왜 났냐면 표시등 V라고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배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항로를 이탈하지 못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반 도로에 차로 치면 차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녁에 네. 밤이니까. 근데 이제 V가 태양광 배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배터리니까 지금처럼 해가 졌거나 흐린 날. 낮 시간이 짧아졌잖아. 예, 그러면 이게 밝기가 흐릿해서 선장이 못 봤다. 이제 이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수정하다가 오늘 나온 이제 결과거든요. V의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제 한 소리고. 와, 이게 방송만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황당한 문제죠. 예, 이런 V를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배 한 번 안 타봤다는 거예요. 흐린 날이나 저녁에 예, 어떡하려고. 본인이 그걸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뭘 설명하려면 선장 내지는 현장의 책임으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운항했던 선장의 책임으로 몰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배터리로 하니까 그러네요. 예. 이거는 선장 책임도 아니고 그럼 날씨 책임이네, 태양의 책임이네. 그러네요. 예. 예, 우리나라 북반구 여기 지금 위도가 잘못 잡혔네요. 한강 버스를 위해서 적도 쪽으로 나라를 이동해야 되겠네. 아폴론한테 항의해야 되겠네. 예, 이런 논리가 나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예. 그리고 V 그런 거 들어오면 이제 태양광으로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배터리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렇죠. 저녁에 해보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사전 점검이었으니까 이건 인재다. 예, 그 두 번째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쪽 사업자들 취재원들한테 이걸 언제까지 할 것 같냐 하니까 이들의 정말 좀 이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인명 피해 사고 날 때까지는 할 걸. 이게 진짜 이게 이제 보통 인피 사고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다렸던 것도 저도 결국은 가다가 준설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흙을 파낸 3m 정도 되거든요. 헐수선까지 3m 돼요. 3m 정도 하는데 이 밑에 한강은 가스관 송수로도 있고 뭐가 많아요. 예. 이걸 피해서 준설해놨거든요. 그래서 V를 이렇게 해놓고 그 지역만 3m 이하로 파놨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데 틀어지면 다른 거랑 충돌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뻘바지랑 뻘바지인데 돌에 박힌 거예요. 그렇죠. 왜 못 빼느냐면 돌에 박혔기 때문에 배를 빼다가 부서져요. 아래가.
그래서 뭐, 단순히 걸려 있는 정도가 아니다. 예. 아, 그래서 좌초네요. 그럼 좌초. 예, 바다에 있는 그 어선들 밀물되면 그때 띄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일 날 지금 빼겠다 이 소리. 밀물대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물이 더 차오르기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곳만 이게 더 깊이 파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만 다녀야 되는데 물 밑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답답합니다. V를 네. 생각해 보면 V 주변까지는 그럼 준설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이 선장이 30m 앞에서 먼저 회전했다는데 300m를 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안 보이니까 그 근방에서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플랜 B는 옆에까지는 어느 정도 준설을 예.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무슨 카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 V에 맞게 들어가라 이 소리잖아요 지금. 참나 미치겠네. F1인가요? 그러니까 요 사고는 필연적이고 또 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제 새로운 그 위에서 이제 40분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승객들이 다치지 않고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션시장 말은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정치 공세냐고 이게. 그렇죠. 나 당연히 진짜. 저 할 얘기 하는 거고 마지막 대목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앞에까지는 해명이 쭉 있고 만만 마지막에 정치 공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국힘까지 합세해서 또 그런 식으로 뭐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이게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하니까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82명 승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가지고도 그럼 정치 공세라고 할 것이냐? 40분이면 제가 갇혀 있던 시간보다 길어요. 그러면 직장에 늦었고 이랬을 텐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 하나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 뭐 한겨레도 언론입니다만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이거 자꾸 선거판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일과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지금 이정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애시당초 뭔가 문제들이 한가득 있었던 부분들에서 턱턱 걸리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종묘가 서울시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만 사용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장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걸 자꾸 선거로 갖다 붙여.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with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아니 총리가 안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총리가 안전 현장에 방문하고 또 그에 대해 잘못된 거에 총괄적으로 지휘 지시를 하고 하는 건 당연히 그게 통상의 업무예요. 그런 걸 통상의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거로 갖다 이제 견강부회를 계속 시키고 뭐만 하면 선거로 붙이면서 자기들 잘못을 덮거나 빠져나가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뭐 인터넷 용어로 엄대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이 잘못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그 대등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봐도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인피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었다고 맨 처음 했을 때는 그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하는 대중교통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또 겨울이면 더 위험해지는 대중교통이 생기는 거. 사실은 이거는 뭐 민주당이 비판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서울 시민이 다 같이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인데 이거를 마치 엄대엄으로 마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바람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원인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정치 공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왜 정치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었으면 했고 시간이 지금 사실 저희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너무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뭐 조원진 우리공화당, 전광훈, 황교안 등과 힘을 합쳐서라도 지방선거를 치러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어떤 캐릭터가 변해가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변해버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네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장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의 개인 정치. 네. 예. 원래 이제 당 대표는 성명성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대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당내 통합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게 통상적인 행보인데 예.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장 대표 스스로가 본인의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 이른바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면 저는 장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치르려고 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지방선거 가기 전에 실제 당내에서 뭐 들려나오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 TK의 삼선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로급에 있는 예. 사람들이 1도 장 대표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장 대표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자꾸 이제 극우적인 발언이라든지 네, 선명성을 네. 갖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제 속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한 2주 전쯤에 어딜 갔어요? 5.18 광주. 네. 그러면 지금 황교안 그다음에 누구에 또 전광훈 정광훈 뭐 조원진. 이런 사람들하고 손 잡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5.18 광주를 간다. 이건 뭐 도저히 이 정치 행위도 아무리 이 가변성이 강하다고 해도 예측 가능한 속에서의 가변성인데 그건 도저히 예측 불가한 영역이죠.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이 추세로 가면 결국에는 비대위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지방선거 거예요.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보통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뭐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다음 스텝을 생각할 단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통 당 대표 개인과 당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비대위를 꾸린다 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도경을 지시해서 당대표로 만들어진 그 당원 세력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이건 바뀔 리가 없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굳건하게 좀 더 버티셔갖고 결국 한번 성적표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봐요? 요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는 너무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취재하고 질문하는 기자에서 방송을 안 해요. 네. 뉴스다이브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바람직해요. 장돌뱅이 저희 집으로 가면 다 털고 와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떨이어 털고 가겠습니다. 네. 빈손으로 집에 가서 혼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인데 하나는 지금 이게 역전 현상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박근혜 때도 보면 탄핵을 처음에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다가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 중도 쪽으로 표가 이동해요. 네. 네, 이제 모양새라도 그렇게 코스프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완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뭐 이게 전략적이라면 한번 해보자. 나 여기서 파이어 하겠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이제 당내 물어보면 두 번째 점오 예. 이분이 이제 사실 1억 200에서는 보궐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점오의 한계라는 지금 그런 어떤 약간 측은한 시각이 제일 강해요. 그렇군요. 당 지도부가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에서의 본인의 뿌리가 사실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뭐 TK 3선 이상의 다선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는 이해되는 게 지금 매월 광주로 가겠다 했거든요. 네. 조원진, 전광훈, 황교안하고 손 잡으려면 매월 광주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태극기 시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쑥대박 만들어서 TK 표 모으겠다 이 의도 아니면 그러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들은 후보 못 내요. 예. 네, 사실상 서해안 쪽은 못 낸다 보면 돼요. 아예 이번에 전략을 그렇게 짜고 우리는 TK 잡으려면 가겠다. 그 전략이면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공천 심사하는 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오른팔 왼팔부터가 지금 호흡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 전략이 맞는지를.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걷고 있죠. 같이. 이렇게 하다가 100% 땅바닥에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당대표님 꼭 버티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행보에 대한 그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떤 상식선에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아주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여기 깔린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장동혁 대표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 다 미리 예비하고 그래요. 계획이 말한다라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주장할 때도 계획이 있어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했더니 방송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더 많았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여러분? 아쉬우면 아쉽다고 댓글 좀 남겨봐요. 이게 사람이 티를 내야지 알죠.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좀 더 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한겨레 TV가 오후에 뉴스 다이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쉬우니까 아침에도 좀 보자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한겨레 TV가 이제 뷰티풀 뷰리핑 이게 참 어려워. 뷰리핑 브리핑이 아니라 뷰리핑. 그렇죠. 뷰가 뷰가 있는 뷰가 있는 브리핑이다. 관점이 있는 브리핑이다. 라는 취지의 일단 네이밍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발음이 힘들어서야. 제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방송이 좋은 컨텐츠 네이밍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랑.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뷰리핑 이게 다 발음 연습을 좀 할 걸 그랬네. 예. 자, 뷰리핑이 다음 주부터 오전에 지금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용환 부위원장, 이정주 기자, 최혜정 부국장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